경차 타고 온 주제에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고급 중고차 매장에 울려 퍼진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 무시당한 것은 낡은 경차를 몰고 온 60대 남성. 회색 잠바에 낡은 운동화. 누가 봐도 돈 없는 손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오만한 점장이 단 한 장의 명함으로 인생 최악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사로운 오후 햇살이 비치는 프리미엄 모터스 전시장. 실내에는 억 단위를 호가하는 고급 수입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벤츠, BMW, 제네시스. 마치 보석처럼 하나하나 완벽한 상태로 전시되어 있죠. 그때 낡은 모닝 한 대가 덜컹거리는 엔진 소리를 내며 매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체 곳곳에 녹이스럽고 범퍼도 조금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고급차 매장 주차장에서는 명백히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60대로 보이는 남성. 이름은 김석주. 낡은 잠바에 때 묻은 운동화 차림입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는 무심하게 넘겨져 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무언가 다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한 위엄이 느껴집니다. 매장 안 영업사원들은 김석주의 모습을 보자마자 서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저 사람 길 잃은 거 아니야? 경차 타고 여기를 왜 와? 구경하러 온 건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신입 영업사원 이민수만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라도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환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석주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차 좀 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차량을 찾고 계신가요? 바로 그때 박태준 점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석주의 차림새를 위에서 아래까지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입니다. 뭐야, 이런 사람이 왜 우리 매장에? 이민수 씨, 손님 응대는 그만하고 다른 일 좀 해요. 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마치 김석주를 손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말투죠. 하지만 점장님, 손님이 계신데. 괜찮아요. 이런 건 자네가 상대할 필요 없어. 박태준의 어조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석주 앞에 서서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가식적인 미소입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매장은 고급차 전문이라서요. 손님 예산에 맞는 차량은 아마 없을 겁니다. 김석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산도 안 물어보시고 왜 그렇게 단정하시죠? 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차량들은 최소 5천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근처 중고차 매매단지 안내해드릴까요? 중고 경차면 1,000만 원이면 충분하실 겁니다. 주변 영업사원들은 박태준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점장 눈밖에 나면 자기들도 힘들어질 걸 아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할부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손님 같은 그런 차림으로는 은행에서도 상대 안 해줄 겁니다. 박태준은 김석주의 옷차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백한 모욕입니다. 저런 낡은 경차 타고 여기 오시는 것부터가 분수를 좀 아셔야죠. 시간 낭비입니다. 김석주는 조용히 매장을 둘러봅니다. 그 시선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마치 차 한 대 한 대와 대화하는 것처럼 깊은 통찰력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잠깐만 둘러봐도. 그러니까 시간 낭비라니까요. 손님 같은 분이 살만한 차는 여기 없다고요. 박태준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김석주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구경하러 온 거잖아요. 고급차나 구경하고 가시려고. 이민수가 용기를 내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장님, 손님께서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박태준의 얼굴이 확 돌아섭니다.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이민수 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사람은 손님이 아니야. 그냥 구경꾼이라고. 매장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다른 손님들도 뒤를 돌아봅니다. 대체 우리 매장이 동네 구경거리입니까? 특히 당신 같은. 김석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이민수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상황을 막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김석주는 따뜻한 눈빛으로 이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네. 오히려 고마워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영업사원을 만났어요. 박태준의 짜증은 극에 달합니다. 이 노인의 침착함이 더욱 신경을 건드립니다. 진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장사는 현실을 봐야죠. 꿈이나 파는 게 아니라고요. 분수에 맞는 쇼핑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매장 품격도 있습니다. 손님 같은 차림으로 여기 드나드시면 다른 고객분들한테 폐가 된다고요. 김석주는 박태준의 폭언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전시차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빨간 제네시스 지구십 앞에 멈춰섭니다. 이 차. 좋은 차네요. 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그럼요. 9천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손님한테는 100년 빨라요. 그런데 김석주의 다음 말이 박태준의 얼굴을 굳게 만듭니다. 이 차. 엔진 상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박태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칩니다. 뭘 아는 척 하시는 겁니까? 김석주는 차 주위를 천천히 돌며 말합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신중한 손길입니다. 엔진 마운트가 노후됐고요. 이 각도에서 보면 서스펜션 세팅도 좀 무리가 있네요. 에어컨 컴프레서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날 겁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엔진 상태가 안 좋아서 수리를 맡길까 고민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에어컨도 문제가 있었고요. 이 노인이 어떻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차를 봐왔으니까요. 이민수의 눈에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이분은 대체 누구시지? 혹시 손님께서 차 관련 일을 하시나요? 그런 셈이죠. 박태준은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차 타고 오셔서 허세 부리시려는 거 아니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 수입으로는 할부도 못 받을걸요? 김석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약간의 엄격함이 섞입니다. 차는 도구입니다. 거칠애로 타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이 매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김석주의 고요한 위엄이 서서히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마치 진짜 거물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매장 분위기는 어떤가? 온화한 목소리와 함께 정동석 회장이 나타납니다. 월 1회 매장 점검차 나온 것입니다. 정 회장은 매장을 둘러보다가 김석주의 뒷모습을 본 순간 멈춰섭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저 뒷모습은 설마 저 사람은 분명 김석주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 정 회장 자신도 몇 번 세미나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김석주 선배님이 여기서 박태준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거죠? 정 회장이 급히 다가가려는데 박태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무튼 돌아가세요. 그런 차 타고 오시면 매장 품격이 떨어진다니까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미쳤나 박태준이? 김석주 선배님을 내쫓으려고? 온몸에 피가 식어내립니다. 그때 김석주가 다시 지구십 앞으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차 사고 싶은데요. 매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영업사원들의 잡담이 멈추고 손님들의 발소리도 사라집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입니다. 박태준의 입이 벌어집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현금으로요. 김석주의 말은 간결하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박태준의 손이 떨리며 계산기를 꺼냅니다. 그게 9천만 원인데? 농담 그만하세요. 설마 진심은 아니시죠? 박태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음속으로는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저런 차림의 노인이 9천만 원을 가지고 있을 리 없어. 그냥 허세일 뿐이야. 어차피 말뿐이시잖아요. 제가 당황할 거라 생각하신 거죠? 김석주는 조용히 잠바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낡은 가죽으로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명함집도 함께 꺼냅니다. 명함 드리겠습니다. 박태준은 비웃으며 받았습니다. 명함이야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명함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집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입니다. 김석주. 박태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집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석주, 전 현대자동차 수석 엔지니어, 자동차 공학 고문. 그 글자가 박태준의 망막에 불처럼 타오릅니다. 설마 그 김석주 선배님? 가짜겠지. 그럴 리 없어. 박태준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 한국 자동차 산업 초창기부터 기술 개발을 이끌며 국산차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습니다. 박태준의 손에서 명함이 떨어질 뻔합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때 정 회장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김석주 선배님, 정 회장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집니다. 박태준이 뒤를 돌아보니 혈색이 변한 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회 회장님, 이분이. 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석주 선배님이시다. 우리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신 분이야. 정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 회장. 김석주의 온화한 목소리가 정 회장의 혼란을 현실로 끌어냅니다. 맞아. 이분이 진짜 김석주 선배님이시다. 정 회장은 급히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선배님?
저희 직원이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음속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습니다. 김석주 선배님을 겉모습만 보고 쫓아내려고 했다니 정 회장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박태준, 손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박태준의 얼굴이 흑빛이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겉모습이 몰라봤습니다. 박태준의 변명은 처참하게 들립니다. 겉모습? 김석주 선배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고? 너 미쳤어? 정 회장의 분노는 절정에 이릅니다. 주먹을 꽉 쥐고 몸이 떨립니다. 김석주 선배님은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 발전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야. 업계의 보물 같은 분이시라고. 정 회장의 격렬한 질책에 박태준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태준은 급히 바닥에 엎드립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하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해고만은 제발요. 가족도 있고 대출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의 마음은 공포로 가득합니다. 만약 김석주 선배님이 이 일을 업계에 알리시면 내 경력은 끝장이야. 하지만 그 사과는 순전히 자기 보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필사적으로 사죄하고 있습니다. 주변 영업사원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머리를 숙입니다. 이민수는 놀라서 김석주를 바라봅니다. 그런 대단하신 분이셨습니까? 옛날 이야기입니다. 김석주는 겸손하게 말하지만 그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선배님의 기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이 필사적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김석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 회장, 사실 오늘은 차를 사러 온 게 아닙니다. 정 회장의 얼굴에 혼란이 번집니다. 예? 자네 회사 영업사원의 자질을 보러 온 겁니다. 정 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영업사원의 자질이요? 사실 제 강연회에 참석했던 이민수 군한테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님을 소중히 대하고 싶은데 상사가 막는다고 고민하더군요. 이민수의 눈이 커집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예? 자네는 기억 못할지 모르지만 3개월 전 자동차 업계 세미나에서 만났잖아. 그때 자네가 어떤 손님에게도 성실하게 대하고 싶다고 했지. 이민수의 기억 깊은 곳에서 그날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세미나장에서 질의응답에 손을 들었을 때 옆에 앉아 계셨던 온화한 분위기의 어르신. 그래서 오늘 자네 회사가 어떤 교육을 하는지 직접 보러 온 거야. 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식은땀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만약 김석주 선배님께서 나쁜 평가를 내리신다면 이 매장의 평판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민수 군은 훌륭합니다. 어떤 상대에게도 차별 없이 대하더군요. 그런데 김석주의 시선이 박태준에게 향합니다. 그 순간 박태준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함을 느낍니다. 점장님, 당신은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박태준의 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공포로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린 채 계속 떨고 있습니다. 예. 차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빈부의 차이는 없습니다. 경차를 타고 있어도 마음속엔 고급차를 꿈꿀 수 있습니다. 옷차림이 소박해도 기술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울 수 있어요. 김석주의 말은 조용했지만 매장 안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박힙니다. 박태준은 머리를 숙인 채 자신의 어리석음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보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영업사원은 진짜 고객을 놓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에 대한 사랑을 짓밟는 겁니다. 당신이 한 일은 영업사원 자격이 없어요. 정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반성이 솟아오릅니다. 선배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태준은 즉시 해고하겠습니다. 해고만은 제발요. 박태준은 필사적으로 애원하지만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않습니다. 김석주는 이민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한 빛이 담겨 있습니다. 자네 같은 영업사원이 있는 한 이 업계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민수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차오릅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 지인 회사에서 성실한 영업사원을 찾고 있어서 자네에게 이직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만약 이민수까지 빼앗기면 이 매장엔 박태준 같은 사람만 남게 돼. 잠깐만요. 이민수까지 데려가시면. 하지만 오늘 자네 태도를 보니 생각이 바뀌었어. 정 회장의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예? 자네는 이민수 군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직을 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키워주신다면 여기에 있는 게 낫겠어요. 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감사와 후회의 감정이 뒤섞입니다. 선배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민수 군 같은 영업을 표준으로 삼으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영업을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회장의 대답에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김석준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민수의 목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집니다. 선배님, 김석주가 돌아섭니다.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습니다. 네? 이민수의 눈빛은 진지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넘쳐 흐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차에 대해 더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김석주는 깊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오릅니다. 물론이죠. 단 조건이 있어요. 이민수의 대답은 즉각적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떤 손님에게든 오늘처럼 대할 수 있겠어요? 약속할 수 있나요? 이민수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진심 어린 맹세입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김석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매장을 나섭니다. 그 발걸음은 올 때처럼 조용하고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조용히 떠나가는 현자 같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프리미엄 모터스에는 김석주 스탠다드라는 새로운 접객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차림의 손님이든 차별 없이 정중하게 대한다는 기준입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모든 영업사원에게 철저히 교육시킨 새로운 규칙입니다. 이민수는 점장으로 승진해 매장 전체의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영업사원들은 진정한 영업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주는 이후 사내조사에서 매출 횡령이 발각되어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업계 내에서도 소문이 퍼져 다른 회사에서도 상대해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자업자득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낡은 경차를 타고 온 손님에게 이민수는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차를 찾고 계십니까? 창밖으로 비치는 석양이 전시차들을 아름답게 비춥니다. 그 빛은 마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만들어낸 따뜻한 희망의 빛 같습니다. 영업사원들도 이제는 매장에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 어린 존중을 보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박태준의 말로를 보며 배웠기 때문입니다. 김석주 선배님이 남기고 간 가르침은 이 매장에 뿌리 내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성실함이야말로 가장 값진 재산이다. 그 가르침이 오늘도 매장에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민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매장 안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새로운 프리미엄 모터스의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